그래서 203페이지 보시면은요, 원가 계산 단계에 세 가지가 있어요. 원가 계산 단계,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게 무슨 별이에요? 요소별인데, 일단 교재 보실 필요 없고요. 그 2장짜리 보세요. 지금부터 어디까지 설명드릴 거냐면, 여기까지구나. 232페이지까지 그냥 쭉 설명할 거예요. 교재 안 보고 2장짜리에 있는 거 위주로. 왜냐면 교재에 있는 게 되게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우리하고 이렇게 공부했다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마이너스라 요점만 찍고 갈 겁니다. 앞에 보세요. 제일 먼저 보실 게 요소별 원가 계산이에요. 무슨 별이요? 요소별. 원가의 3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요소별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 물건 만들 때 우리 회사에서 물건 만들 때 총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냐, 경비가 얼마 들어가냐 이렇게 요소별로 본다. 그래서 무슨 별 원가 계산이요? 요소별 원가 계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원가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째도 암기, 둘째도 암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암기하셔야 될 거 설명드릴 거예요. 거기 2장짜리에서는 T자 보시면 돼요. 아마 요 속도로 나가면은 내일 모레, 내일 볼 거는 그 앞에 파트고 모레 볼 파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장짜리 보시면 제공품이라고 있을 거예요. 무슨 품이야? 제공품. 제공품의 뜻 한 번 얘기했었는데 한 번 미완성품.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왜 한 번을 강조하냐면 한 번 얘기했으니까 기억이 뭐 할 것이다? 안 날 것이다. 한 번 얘기했는데 기억이 났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기초 제공품. 무슨 제공품이야? 기초 제공품. 기초의 뜻 몇 월 며칠 1월 1일 작년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다 못 만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12월 31일 24시가 됐는데 다 못 만들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못 만든 거 내년에 뭐 하면 돼요?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돈 들어간 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돈들이 왜 들어갔죠? 들어간 이유. 뭐 만들려고? 제품 만들려고. 그 다음에 왜 차변이냐면은요, 제공품은 재고자산이에요. 왜냐면 재고자산이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왜 만들어요? 만들어서 팔라고. 그래서 차변에 있는 건 다 저거예요. 자산의 뭐예요? 증가. 왜냐면 돈 들어가면 돈 들어갈수록 이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건 다 뭐라고요? 자산의 증가예요. 그러니까 증가 감소로 기억하실 분은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완성된 걸 뭐라 그러냐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 그래요. 요게 뭐 된 거라고요? 완성된 거. 그럼 완성됐으니까 이제 제공품 아니잖아요. 제공품 아니니까 늘려요, 줄여요? 줄여요. 그래서 자산의 뭐요? 감소. 그 다음에 올해 못 만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올해 못 만든 거 언제 만들자? 내년에. 그래서 못 만든 걸 뭐라 그래요? 기말 제공품. 기말이 몇 월 며칠이라고요? 12월 31일. 얘는 언제 깨 된다고요? 내년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거 가지고 금액 넣어서 차대변 맞추는 게 시험 문제예요. 잘 나옵니다, 이거.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음에 그 두 장짜리에 있는 거에다 조금씩만 더 필기하시면 돼요. 따로 필기하실 필요 없고, 되도록이면 외워야 되는 것들은 그 두 장짜리에다가 쭉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뭐 많이 들고 다니는 게 꼭 편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료비를 구하라고 나올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재료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래서 요거 왜 외우시냐면은 재료비를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 공식 가지고 무슨 비를 구하셔야 돼요? 재료비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좀 암기가 좀 필요한 파트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똑같은 제공품이에요. 똑같은 제공품인데 위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로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단기 총 제조원가. 똑같아요. 대변은 앞에 보세요. 무슨 차이냐면 여기 위에는 세부적으로 적어준 거예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어 놓은 거고, 여기는 다 뭐 한 거예요? 합친 거.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 단기총 제조원가 얼마냐? 그러면 요 네 개를 뭐 한 거라고요? 합친 거야. 맞잖아요. 위아래 써놓고 보면은 그 차이밖에 없죠. 근데 저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긴 거. 그럼 밑에 거는 뭐 한 거예요? 짧은 거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긴 거 쓰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긴 게 뭐지? 이러면 이제 공부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고, 사회생활도 똑같아요. 그리고 개정 과목 중에 요건 썼다 지울게요.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외화 관련된 개정 과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건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많이 써드릴 거니까. 요게 외화 관련돼서 쓸 수 있는 유일한 개정 과목이 요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래갖고 회사 다닐 때 이제 직장 상사분한테 외화 관련된 거, 그래갖고 외화 관련된 건데 뭘로 써요? 그랬더니 짧은 걸로 쓰래. 그래 뭘로 쓰란 얘기예요? 밑에 거. 이런 거를 빨리빨리 이해하는 것도 어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T자 그릴 때에 짧은 거 쓰세요. 그러면 밑에 거 쓰면 되고, 긴 거 쓰세요. 그러면 위에 거 쓰면 되는데,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요. 이거 한 글자예요. 총 나오면 밑에 거. 재료비 나오면은요. 위에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암기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제공품이 완성되면 뭐가 되죠? 네, 제품이 됩니다. 뭐가 돼요? 제품. 그 다음에 제가 요 옆에다가 요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제공품 옆에는 제조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제품 옆에는 뭐요?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공품을 보고 싶으면 제조원가 명세서를 가셔야 돼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뭐를 작성하는 데일까요? 제조원가 명세서. 말 그대로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느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면 볼 수 있고, 우리 제품은 왜 만든다 그랬어요? 팔려고. 팔았으면은 이익 났냐 손해 났냐 뭐 해야 되죠?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제품이 궁금하면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 이거 제가 왜 써드리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없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제품 들어간 거 찾으면 돼요. 왜냐면 제품은 뭐니까요? 손익계산서니까. 그러니까 제가 써드리면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바쁜 사람들이에요. 맞죠? 네, 자격증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뭐 그냥 얘기로야 쓸데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제가 앞에다 적어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시험하고 연관성이 많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차변의 기초 제품, 기초는 언제 거라고요? 작년 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완성된 걸 다 팔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남은 거 있을 수 있죠. 그럼 벌어야 돼요? 내년에 팔아야 돼요? 내년에 팔아야죠. 그걸 무슨 제품이라 그래요? 기초 제품. 그 다음에 완성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팔리면 무슨 원가예요?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조는. 왜냐면 팔았으면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 물건의 원가가 얼마냐. 원가 중요하잖아요. 네, 매번 저기 골목 식당 보면은 저기 백씨 아저씨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원가 계산하시라고. 왜요? 원가를 알아야 내가 얼마 남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말라는 말 중에 하나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미찌구 파는 거야. 이거 왜 믿지 말라 그래요? 미찌구 팔면 망해요. 맞죠? 우리가 믿지 말라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있을 겁니다. 노무비하고 무슨 경비야? 제조경비. 그래서 전월 성급액, 당월 지급액, 당월 미지급액. 거기 혹시 대변에 뭐라고 써있나요? 네, 대변에다 요것만 써주세요. 나머지 대변. 뭐 저건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지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네, 항상 그거 갖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작성을 하냐면은요. 우리 원래 원가에게는 이론상에서는 매달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매월 계산. 매달보다는 매월 계산.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씩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씩. 근데 이 한 달에 한 번씩이 이 개점이에요. 1월 달로 설명드리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 이런 식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 해서 정확하게 몇 달치씩 구해라? 한 달치씩. 근데 노무비가 월급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몇 개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들마다 약간씩 틀린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한 걸 주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런 회사는 원가회계에서는 되게 좋은 회사예요. 왜요?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주는 회사도 있잖아요. 1월 11일부터 2월 며칠까지요? 10일까지. 이런 회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1월 달과 2월 달의 일수가 어때요? 틀려요. 그러면 하루하루의 단가가 틀려져 버립니다. 맞잖아요. 일당이죠, 일명. 단가보다는. 일당인데 일당이 달라요. 왜냐면 기간이 짧으면은 일당 계산했을 때 일당이 어떻게 되죠?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31일까지 있을 때는 일당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요 공식에 의해서 푸는 이유는 이거를 정확하게 몇 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달을. 그래서 제가 요거 가지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런 경우에요. 전월성급액의 뜻이 뭐냐면 전달에 이미 12월 달 월급 줄 때 1월 1일부터 1월 며칠까지요? 10일 것까지는 전달에 이미 뭐 했어요? 줬어요. 왜냐면 12월 11일부터 몇 월 며칠까지요? 1월 10일. 맞잖아요. 이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때 주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달에 이미 열흘치는 받았어.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준 게 1월 11일부터 언제까지라고요? 2월 10일까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열흘치를 더 받았어. 그리고 대변에서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어떻게 해요? 빼요. 그러면 정확하게 몇 달 돼요? 한 달. 요렇게 구하기 위해서 요게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회사에 큰 메리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머리만 아프죠. 그래서 이렇게 주든 이렇게 주든 그냥 이게 1월분 뭐예요? 노무비야. 대부분 이렇게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이거 계산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일하시는 분들마다 월급이 똑같으면 상관없어요. 다 100만 원 받아. 그러면은 그냥 평균치 내버리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120 받고 어떤 사람은 200 받고 어떤 사람은 500 받고 어떤 사람은 50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머리 터질 겁니다. 계산은 해도. 근데 이거를 그렇게 머리 터지도록 계산한다 그래서 회사에 큰 이익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론상에서만 이렇게 하고 실무에선 그냥 요렇게 줘도 1월달 월급, 이렇게 줘도 몇 월달 월급이에요? 1월달. 근데 전 이런 데도 다녀봤어요. 제가 이거 격리 직원한테 나중에 물어봤는데 어떻게 된대냐면 되게 희한했어요. 저도 1월 26일부터 그러니까 25일 날 월급 주는 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월급이 들어올 때 31일까지 계산해서 들어와요. 말일까지 계산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구나. 맞아요. 요 날인데 월급을 언제 주냐면은 2월 25일 날 줘요. 요렇게 되어 있구나. 31일부터 2월 말일까지예요. 월급은 이렇게 계산해서 주는데 요렇게 계산해서 주거든요. 근데 월급을 몇 월 며칠 날 줘요? 25일 날. 그래서 제가 저기 담당자하고 좀 친해져서 제가 그때 이제 거기에서 컴퓨터 강의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거기 담당자분한테 가서 만약에 25일 날 그만두면 3일치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러게요. 특이하더라고요, 거기는. 네. 결론은 그분도 왜 그런지 모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라 그래서 주고는 있는 거야. 네. 근데 1월 달로 치면 6일치를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면 6일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끝. 참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론에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공품 수량 구하는 거.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공손품 수량. 기초가 언제 거라고요? 1월 1일 작년 거. 요거는 올해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올해 물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가 언제라고요? 올해. 그래서 올해 들어간 거를 단기 착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물건을 만들면 완성돼요? 안 돼요? 돼요.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공소는 불량품이에요. 불량 나요? 안 나요? 나요. 저희는 불량 안 납니다.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회사입니다. 맞죠? 네. 불량 나요. 무조건. 네. 불량 안 날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계속 돌리다 보면 언젠간 불량 나요. 그래서 제조회사 같은 데 가시면 현수 막 붙여놔요. 뭐라고 붙여놓냐면은 불량률 몇 프로 이런 거 붙여놔요. 그 불량률 5% 그러면 5% 불량 나도록 노력합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불량 안 난다라는 게. 진짜 그런 회사는 축복받은 회사예요. 불량이 우리는 하나도 안 나. 축복받은 회사입니다. 그래도 공손품 그러면 무슨 품이라고요? 불량품. 이거를 왜 외우냐면 결론은 하나예요. 시험 때 수량 구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맞춰야 되는데 아마 저희가 오늘부터 해서 수업 끝날 때까지 한 4번인가 5번밖에 안 써먹어요. 얘는. 참고로 얘가 가장 조금 써먹어요. 이거 아마 3개월 동안 2번 쓰나? 네,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시험 어려워요. 얘하고 얘는 계속 나와요. 계속 그냥. 네. 그리고 나중에 쓰는 것도 짜증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이 나와갖고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계속 나와요. 그럼 계속 나온다는 얘기 뭐예요? 네, 중요하니까 꼭 숙지하시고. 그래서 잘 외우셔야 됩니다. 여긴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암기.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 어디 갔냐? 233페이지. 그 사이는 그냥 이거 외우면 다 해결돼요. 네. 교재는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냐면
나 이거 원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 그러면 교재를 읽어보시고 나는 원리는 필요 없어. 그냥 일단은 답만 맞출 거야. 예, 하면은 암기만 잘하시면 돼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회사 가시면 저희 과장님이 오셔서 미스김 제공품 수량은 어떻게 구하나 이런 건 안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 물어보면은 저거예요. 예, 저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우리 위에 이제 직장 상사가 대리가 나만 보면 뭔가 하나씩 질문해요. 난 이제 간지 얼마 되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왜 했냐면은 기싸움 한 거예요. 내가 너보다 많이 한다. 맨날 질문이 뭔지 아세요? 김치 있죠? 김치. 김치 바깥에서 사 먹으면 부가세 낼까요? 안 낼까요? 찍어보세요. 안 내요. 포장김치. 종갓집 김치 있죠? 부가세 내요? 안 내요? 내요. 네. 네, 포장된 건 내요. 또 문제. 두부 있죠? 두부. 판두부라 그래서 그 노랑대에 담겨 있는 거. 그 부가세 내요? 안 내요? 찍으세요. 네, 부가세 안 내요. 네. 그 다음에 요즘에 포장두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가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진짜. 못 믿겠으면은 저기 뭐냐. 요번 주에 마트 가서 산 다음에 저거 보세요. 뭐요? 영수증. 안 내요. 네, 면세품이에요. 포장해도. 이게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내가 아나? 찍는 거지? 찍었는데 틀렸어. 그러면 넌 나보다 하수야. 약간 이런 듯한 너는 나한테 안 돼. 이런 듯한 이제 눈초리를 쏘고 도망가죠. 엄청 짜증났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런 걸 회사 다니면서 느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내 직장 상사야. 그러면은 은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 사람한테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있었으면 뭐 하겠다? 좋겠다. 그 생각 다들 합니다. 근데 그 분이 일은 되게 잘해요. 네. 일 잘하는 걸로는 그 동네에서 소문 났는데 이제 내가 그분한테 배웠는지 뭐 나도 원래 성격이 안 좋으니까 그분도 그 동네 싸움닭이에요. 그래갖고 진짜 대판 싸우는 거 옆에서 봤는데 어우 무서웠어요. 내가 택시 타고 갈까 네가 올래부터 해갖고 근데 그게 왜 싸웠냐면 대손충당금 때문에 싸웠거든요. 격리 직원 하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이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 20% 정도는 대부분 친척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친인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냐 중소기업 다니다가 나오신 분들이 일자리 찾을 때 가장 싫어하는 문구가 뭔지 아세요? 가족 같은 회사. 그러면 가족의 기억을 바꿔요. 지읒으로. 맞죠?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 가족한테 왜 그러냐고. 가족 같은 회사라 그래서 갔더니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족한테 할 수 없는 행동을 해. 라고 얘기들 하십니다. 아마 겪으신 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 그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 안 가려고 해요. 왜냐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번 아픔을 겪은 거죠. 그리고 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원장님 아들이냐고. 아닌데요. 성이 틀려요? 몇 명 있었어요. 지금까지 여기 7년 됐고 원장님 안지는 한 3, 4년 정도 됐는데 수업한 지는 이제 한 7년, 8년 정도 됐는데 여기 와서 수업한 거예요. 딴 데까지 수업하면 10년 넘었고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종종 물어보세요. 원장님 아들이냐고. 아니요. 원장님 아드님 2분 계세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런 걸. 솔직히 여기도 가족 회사는 아니고 이제 가족이 3명 있죠. 원장님하고 원장님 남편분하고 따님. 인포에 계신 분들은 따님 아니에요. 참고만 하세요. 뭐 어쨌든 저도 그런 쪽에서 비슷하게 한번 당한 적은 있으니까. 근데 꼭 나쁜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어때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경험이 다 맞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다지 내가 해야 된다는 아니니까.
네, 원가의 배분 볼 겁니다. 배분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적어주세요. 배부나 배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왜 나눠요? 나누는 이유. 혼자 썼으니까 같이 썼으니까. 같이 썼으니까. 혼자 썼으면 혼자 다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밥을 3명이서 같이 먹었어. 그럼 한 명이 다 낼 수도 있죠. 근데 나누어서 낼 수도 있어요. 그 나누어서 낼 때에 원가를 뭐 하는 거예요? 배분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235페이지로 오세요.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항상 나눌 때에 뭐가 있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노래 제목에 n분의 1. 그럼 3명이면 3명으로 뭐 하겠다? 나누겠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면 싸움 납니다. 친구 3명이서 만나기로 했는데 한 명이 오다가 집에 일이 터져갖고 오다가 갔어. 근데 이제 둘이서 밥 먹고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밥 내. 너 오늘 오기로 했잖아. 그러면 이제 저기 핸드폰 번호가 없어지는 거죠. 한 명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요? 배분 기준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이 배분 기준을 잘 잡느냐 잘못 잡느냐가 어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배분 기준은 인과관계예요. 무슨 관계요?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뜻이 뭐예요? 그것도 맞고. 네,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뭐 앞뒤나 그거나 똑같은 말이죠. 뭐. 우리가 원인 없이 결과는 없어요. 먹었으니까 밥값내. 맞잖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안 먹었으니까 밥값내. 그래 머리 잡으러 가야죠. 그냥 냅둬요. 네. 그 다음에 어저께 아파트도 얘기했잖아요. 나 엘리베이터 안 타는데 엘리베이터 요금 내래. 그래 머리끄댕이 잡으러 가야죠. 근데 실제 있었잖아요. 올해. 네.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교체하는데 1층에서도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내세요. 나 못 내. 왜요? 안 타니까. 그 진짜 소송 걸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람들이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인과관계가 무조건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뭘 얘기해도 나는 아니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배분 기준에서 인과관계를 가장 좋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과관계라는 거 참고하시고 넘기세요.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요. 어디 갔냐? 저기 242페이지. 이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 보면 이거 열심히 외우는데 외웠다가 머리 많이 아파요. 거기 보시면 배부 기준 있죠. 네, 시험 문제 이거 물어보는데 그 배부 기준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과관계라 그랬잖아요. 인과관계를 저는 다른 말로 연관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 있는 걸로 나눠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뭐로 나눠요? 아파트 관리비. 면적. 뭐라고요? 면적. 인원수. 이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몸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인과관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우리 회사에 식당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식당. 그럼 뭘로 나누는 게 좋을까요? 네, 사원수. 맞죠? 식당은 면적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면적이 크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원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1인당 얼마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 걸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시험 볼 때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하고 관련이 있나? 봤더니 관련이 있어. 그럼 맞는 거. 얘하고 관련이 없어. 그럼 뭐 한 거예요? 틀린 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앞으로 이거 많이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복리후생비는 누구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직원이 해서 쓰는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제가 가끔씩 취업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복지가 좋은 회사 가고 싶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회사 들어가셔서 복리후생비 작년에 얼마 썼나 보세요.
그 복리후생비가 높아. 그럼 직원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봤더니 복리후생비가 조금 해.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놈의 회사는 맨날 삼겹살에 소주만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저는 전에 다녔을 때 사장님이 좀 회식 때는 많이 쓰세요. 그래갖고 저기 회 먹으러 가고 소고기 구워 먹고 그랬는데 회 먹고 소고기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 돈으로 내 월급이나 올려주지.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먹는 것만 잘 먹여.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살에 소주도 상관없으니까 네, 월급 좀 뭐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줬으면. 근데 여자분들이 많은 회사들은 요즘에는 저기 뭐 저런 데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패밀리 레스토랑. 아니면은 뭐지? 저기 뭐 이제 풀 많은데. 네. 네. 뷔페에서도 그거 있잖아요. 풀만 많은 뷔페. 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식이나 이런 건 많지 않고 이제 풀 위주로 나오는 뷔페가 또 있대요. 풀떼기 위주로. 네. 별로 저도 좋아하지 않아요. 뷔페 가면 기본적으로 육회. 참고로 저는 제가 저기 알바를 몇 개 안 해봤는데 제가 해본 알바 중에 하나가 웨딩홀 뷔페 있죠. 접시 빼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5개월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허리가 날라갔지만 네. 왜냐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거기 직원으로 있었거든요. 초반에는. 그랬다 이제 알바로 바꿨었는데 평일날 물건 들어오는 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물건 올리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둘이서 날랐어요. 4층까지. 그리고 그 형은 허리가 망가져갖고 2, 3일 동안 출근을 못했고 나는 삐끗해갖고 일주일 동안 침 마시러 다녔고 지금도 가끔씩 삐끗해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번 다치고 나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떨어진 비누 주스려고 했다가 허리 삐끗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쑤시개 주스려고 했다 허리 삐끗한 적도 있고 짜증나요. 왜냐면 이게 아프면 오래 가잖아요. 잔잔한 게 또. 그리고 안 아픈 게 가장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무슨 수를 하는 게 좋아요? 사원수. 그래서 복지가 좋은 회사들은 대부분 지방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그리고 그 TV에서 복지 좋은 회사 이런 걸로 나오면 그 소개되는 회사가 있어요. 지방에. 그 발전기 관련된 회사인데 거기는 회사 안에 수영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도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거기 바리스타가 있어요. 바리스타가 뭐를 타줘요? 커피를 타줘요. 근데 이 수도권에 복지 좋은 회사라고 나오면 거의 다 뭔지 아세요? 회사 한 켠에다가 안마할 수 있는 안마 의자 말고 안마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해진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가서 누워있으면 안마사가 와서 뭐 해줘요? 안마해줘요. 대부분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지방은 이것저것 만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땅값이 그래도 서울에 비해서 어때요? 싸요. 근데 서울은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땅값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기가 어때요?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지가 좋아도 요즘에 사람들이 안 온대요. 지방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괜찮게 주는 회사들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 조금 받을래? 중소기업 다니면서 월급 괜찮게 받을래? 그러면 어디 가요? 대기업 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이 그렇고 사회생활을 적게 해보시거나 안 해보신 분들한테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중소기업 다니면서 요 정도 받을래? 대기업 다니면서 적게 받을래?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대기업 다닐래요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브랜드? 나를 알릴 수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시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공무원 준비하잖아요. 대기업 준비하고 공기업 준비하고. 근데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바늘구멍이잖아요. 진짜 이렇대잖아요. 공무원 시험 보죠. 한 학교에서 한 명. 왜냐면 지금 200대 1, 300대 1이니까. 어쨌든 부러워요. 저희 처남이 공무원이라 그랬잖아요. 부러워. 다음 주에 아가씨 결혼할 아가씨 온대요.
얼굴 보러. 요번 주에는 본인이 가시고. 근데 그 아가씨도 공무원이래요. 근데 끼리끼리 만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절대 이런 거 없잖아요. 뭐 백마탄 왕자님 백마도 안 와요. 왕자님은 둘째치고. 맞죠? 현실은. 근데 아직도 있잖아요. 네. 백마탄 왕자님이 와서 나를 뭐 해줄 거예요? 구해줄 거야. 백마도 안 온다니까요. 네. 흑마도 안 와. 그냥 말이 없어요, 그냥. 근데 그걸 현실을 이제 직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TV를 다 없애버려야 돼. 유튜브든 뭐든 그냥 옛날로 돌아가야 돼. 예. 그래야 이제 결혼율도 올라가고 출산율도 올라가지. 이 상상의 나래에 빠지신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많아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대화하다 보면은 아우 전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아주머니께서 꼭 얘기합니다. 해 좋아.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고 있겠죠. 너도 죽어봐라. 나만 죽을 순 없다. 근데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게 있는데 남들 하면 나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했다가 후회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전 약간 그런 주의라. 근데 그래도 제가 못하는 게 딱 두 개가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 울렁증. 근데 솔직히 영어 울렁증보다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데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을 잘 만나서 나는 앞으로 영어를 안 할 거야. 몸으로 때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해주신 선생님이 계세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찾아가서 보면은 만약에 어디에 있는지 알면 찾아가서 딱 한마디만 해주고 싶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영어를 때려쳤다고.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돼요. 아직도. 왜냐면 어떤 그 전문적인 자격증을 따려면 토익 점수가 들어가요. 요즘엔 영어 시험 안 봐요. 영어 시험 안 보고 토익 몇 점 이상 그러면 영어는 해결된 거야.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전 영포자거든요. 수학에 올인했어요. 영어 할 거에다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수학이 90점 나오면 영어는 45점. 영어 시간에 나와 그러면 나갔죠. 무조건. 맞으러 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맞고 기어서 들어오고 이게 내 생활이었으니까. 근데 수학 시간에 나와 그러면 웬만하면 안 나갔죠. 수학은 괜찮게 했었으니까. 근데 이게 참 선생님이 중요하다라는 게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생각으로 하거든요. 솔직히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뭐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건 틀리니까. 그래서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도로 많이 만족하게끔 하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수강생이어도 이 사람 수업 들은 거는 괜찮았었던 것 같아 정도는 되도록 수업을 하자라는 마인드지. 이런 분 진짜 있거든요. 수업하시는 분 중에. 다행히도 여기에서는 없는데 시간 때우러 오시는 분 있어요. 강사 중에서.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안 만나야 좋은데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요즘엔 그런 것들 사람들이 판단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아직도 있어요. 누가 봐도 시간 때우는 것 같아. 뭐 물어보면 몰라요. 인터넷 가서 찾으세요. 이런 분 있어요, 실제. 그런 사람 만나면은 결론적으로는 저처럼 돼버리는 거거든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앞으로 난 그 공부 뭐 할 거예요? 안 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은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이름이 전용구잖아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그때 이제 한참 사춘기였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내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야? 전용구요. 성은 뭐야? 성하고 이름 대봐. 전용구요. 아니 성하고 이름 대라고 전용구요. 이렇게 장난친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전용구.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때 상처받아갖고 안 할 거야. 이렇게 돼버렸었거든요. 왜냐면 사춘기 때는 별거 아닌 거에도 상처받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을 쳐야 되는 상황이 있고 안 쳐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솔직히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특히 사춘기 나이 때에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래서 덕분에 진짜 영어 때려쳤죠. 근데 지금 솔직히 후회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요. 난 얘기했거든요. 결혼할 때. 만약에 될 리는 없겠지만 로또 1등 되면
내가 너한테 2, 3년 정도 살 수 있는 돈을 주고 난 절에 갈 거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딱 3년만 해볼게. 근데 먹고 살 건 줘야 되니까 로또 1등이 된다라는 전제에 그 얘기도 한 적 있어요, 와이프한테. 근데 와이프 그냥 농담으로 듣고 넘어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험을 보려면 영어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솔직히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난 베이스가 없어요. 솔직히 읽는 거는 할 줄 아는데 뭐 어문 맞추거나 이런 건 아예 몰라요. 왜냐면 영어 시간에 맨날 딴짓하고 있었으니까.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그렇고 이게 선생님도 우리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도 뭐 해야 된다? 잘 만나야 된다. 왜냐면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참 재미없는 얘기 했죠. 그래서 선생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로 오세요. 네, 보지는 않고 잠깐 쉬었다 할 거예요. 보조부문 배부 방법을 잠깐 쉬었다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나 내일 조금 더 하면 원가액에 끝나요. 이제 원가액에 끝나면 뭐 남았어요? 부가가치세. 요번 주에 끝납니다. 네, 그리고 요번 주에 잘하면 실기를 조금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실기는 한 3일 정도면 끝나요. 제 장담하는데 실기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암기를 못하고 분계를 못해서 떨어지는 거지 프로그램에 입력을 못해서 떨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입력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참고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거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